안녕하세요. 캠핑하는 셰프 MD 캠식입니다. 캠핑 4년차에 드디어 이 강연 버너를 샀습니다. 먼저 강연 버너가 뭐냐? 말 그대로 강염, 강력한 화염이라는 뜻의 일반 버너보다 화력이 더 강력한 버너를 얘기합니다. 원래 강염이라는 단어는 스노우피크사 제품 이름의 신조어인데 이 제품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캠식이는 왜 캠핑 4년차인 이제서야 강연 버너를 샀는지, 그리고 그 많은 강연 버너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 미니멀웍스 브랜드의 제품을 샀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서야 강연 버너를 산 첫 번째 이유, 제가 그동안 사용한 버너는 이 코베야의 구이바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와타니 타프마루 주니어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구이바다와 이와타니 버너만으로도 캠핑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와타니의 화력도 꽤 대단하고 구이바다의 활용도가 너무 좋거든요. 이 두 가지 버너에 대한 내용은 위의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버너들을 사용하다가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꽤 큰 그리드를 샀는데요. 캠퍼로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대불판이라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제가 사용하는 작은 버너에 아까 보여드린 그 큰 그리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제 영상을 보신 어느 분이 과대불판에 대한 내용을 댓글로 알려주셨고, 그 위험성을 알고 나서 이 그리들에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강연 버너를 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계 캠핑에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해먹기 위해서입니다.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동계 캠핑을 하면서 음식을 해먹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점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정말 심한 추위에는 그 부탄가스가 차가워지면서 저 일반 버너에는 화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조리도 어렵고 힘들게 조리한 음식을 맛없게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동계 캠핑에도 좋은 화력과 맛있는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이 강연 버너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버너 중에 왜 이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를 샀냐? 강연 버너의 3대장은 한중1인데 일본산 스노우피크 강연 버너가 원조죠. 근데 가격대가 약 40~50만원대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중국산 불인 강연 버너가 한 5만원에서 6만원대 정도 판매되고 있어요.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제가 산 이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는 한국 국내산 제품으로 약 20에서 25만원대 판매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스노우피크 제품은 가격대가 너무 사악해서 아예 엄두가 안 났고요. 불인 버너는 가성비가 정말 좋기로 유명해서 좀 알아봤는데 미세한 불 조절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그리고 화구 중앙에만 집중 화력이 있는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호수 연결 부분, 노즐 부분 고정 방식이 좀 약하게 되어 있어서 가스가 샌다는 클레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새로 나온 신형은 그 부분을 개선해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중국 제품 괜히 불안해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믿고 사는 국내산 한국 브랜드의 미니멀웍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럼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먼저 해볼게요.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 W로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맛있는 아웃도어 쿠킹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렇게 고급진 틴 케이스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별도로 그 전용 가방을 하나 사긴 샀는데 이 틴 케이스가 같이 오는 줄 알았다면 전용 가방을 굳이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대가 꽤 있거든요.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대.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 이런 화기 제품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필히 꼭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용 가방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까 이 틴 케이스 봤을 때는 사실 이거 괜히 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꺼내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부피가 생각보다 꽤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피 차이가 있어서 이 가방을 이 안에 딱 넣어 갖고 다니면 이 틴 케이스를 갖고 다닐 때보다 그래도 더 컴팩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샀네. 그리고 밀리터리 느낌이 나죠. 좋은 것 같아요. 정식 판매가가 24,000원이네. 24,000원.
여기 다리 밑에 보이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리가 내려옵니다. 판매 가격은 약 20에서 25만 원대에 유통되고 있고요. 이 tin 케이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밀리터리 느낌의 별도의 전용 가방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납을 했을 때 수납시 사이즈가 165, 그리고 높이 175, 그리고 이렇게 다 펼쳤을 때 사용시 사이즈가 340에 265에서 340, 265에서 340이라는 거는 이게 기본 높이고 4단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4단으로 가장 높였을 때 높이가 340입니다. 340 이 정도 높이면 바닥에 놓고 그 BBQ 체어나 플랫 체어에 앉아서 사용하기 좋은 높이이고요. 대신 이렇게 가장 낮춰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펴놓고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약간 높은 감은 있긴 하네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무게는 1.1kg에 가스 소비량은 1시간에 510g, 화력이 6033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구이바다 화력이 한 2000칼로리 정도 되니까 이게 약 3배 정도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단어가 있는데 오덕, 요런 걸 오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버너 위에 냄비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지지대를 오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타쿠 아닙니다. 오덕입니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응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게 3개 있고 긴 게 3개. 그래서 이렇게 작은 냄비를 사용할 때는 오덕을 다 안으로 접어줘서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올려주고, 큰 사이즈의 그리들 같은 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다 접어줘서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오덕들이 달랑달랑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조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큰 그리들에서 조리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작은 냄비로 이렇게 바꿔줄 때, 그때 이미 가열된 상태라서 뜨겁기 때문에 뭐 이런 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약간 이런 식으로 쉽게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접혀진 것도 이 사이 구멍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래도 소비자들을 많이 생각해서 만든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점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실내라서 불을 실제로 켤 수는 없고요. 실제로 불을 점화하는 거는 실내 촬영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점화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점화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본체에 달려있는 요게 화력 조절 손잡이, 그리고 이 호수에 달려있는 이 부분이 이소가스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용기막의 손잡이입니다. 화력 조절 손잡이, 용기막의 손잡이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화력 조절 손잡이와 용기막의 손잡이는 둘 다 시계 방향으로 제일 돌렸을 때가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열려주고, 오른쪽으로 하면 잠가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하면 잠가주고, 왼쪽으로 하면 열어주고. 점화 방법은 실내에 나가서 실제로 점화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점화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소가스가 있으면은 이쪽에 여기가 이제 용기막의 손잡이인데 시계 방향으로 제일 돌렸을 때가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화력 조절 손잡이인데 이쪽도 오른쪽으로 가장 돌렸을 때가 잠긴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돌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점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점화할 때는 여기 용기막의 손잡이를 먼저 열어주고,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 화력 조절 손잡이를 열어주면서 파이어. 화력 조절 손잡이에서 화력 조절을 이렇게 세게, 그리고 끌 때는 화력 조절 손잡이를 오른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잠궈주시고. 근데 오래 했을 때는 여기를 잠궈도 이 호수와 이 본체 사이에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잠그고 나서 한 번 더 화력 조절 손잡이를 열고 파이어.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안 붙으면 가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중에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가 액출 방식을 지원합니다. 액출 방식이 뭐냐? 이 점화 방식에는 액출 방식과 기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소가스의 경우 보면 상단이 기체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하단이 액체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때는 밑에 있는 액체가 기체를 거쳐서 기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작동 방식이고요.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했을 때 위에 있는 액체가 밑으로 깔리면서 이 입구 부분이 액체층에 가까워지면서 액출 방식으로 작동이 되면서 화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이 가스가 액체 상태로 점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 액체 상태의 가스가 액체 상태로 이 호수를 타고 들어와서 이 본체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액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수를 타고 와서 본체 안에 보면 여기 보이는 이게 기화관이라는 건데, 이 기화관을 통해서 기체로 변화되면서 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화관이 없는 버너를 액출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불쇼를 경험하고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출 방식이 있는 버너는 즉 겨울 동계 캠핑에도 좋은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익히다가 그 다음에 마늘 기름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혹은 그렇지 않으셨어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상 캠핑하는 식품 MD 캠식이었습니다.